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와 비율의 마지막 단원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먼저 교과서 88쪽과 89쪽 먼저 해결한 다음에 같이 수업 들으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빨간색 종이 4장과 초록색 종이 1장으로 꽃을 만들려고 합니다. 빨간색 종이와 초록색 종이의 수를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했어요. 자, 뺄셈으로 비교하는 걸 어떻게 말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네, 상대적인 비교예요. 나눗셈은요, 절대적인 비교.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빨간색 종이 먼저 상대적인 비교, 뺄셈으로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하죠? 네, 4 빼기 1은 3 해서요. 빨간색 종이가 초록색 종이보다 몇 장 많다고요? 3장 많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나눗셈으로 하면요. 4 나누기 1은 4 해서요. 빨간색 종이는 초록색 종이 수의 몇 배이다? 4배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 이 문제 푸니까 어릴 때 있었던 무서운 얘기가 생각나네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너희도 그 얘기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뭔지 한번 여쭤보세요. 두 번째 문제요. 자, 학교 앞 길을 청소하는 자원봉사자 20명 중 여자는 8명입니다. 전체 자원봉사자 수에 대한 남자 자원봉사자 수의 비를 써보세요 했습니다. 자, 여자가 8명이니까 남자는 몇 명일까요? 12명. 그렇죠? 그런데 전체 자원봉사자 수에 대한 했으니까 기준량이 전체 수가 된다. 그렇죠? 그럼 비를 구하는 방법.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 그렇죠? 그럼 지금은 기준량이 뭐가 되죠? 전체 자원봉사자 수. 비교하는 양은 남자 자원봉사자 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2 대 20. 만약 여자 자원봉사자의 수를 비를 구하자면요. 8 대 20이 되겠죠. 이번의 정답은 12 대 20이 됩니다. 3번 문제요. 잠깐 여기에서 친구들 선생님 여자가 8명이라고 해서 남자가 12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으니까요. 자, 지혜와 연수는 농구공을 던져 넣기로 했대요. 친구의 성공률을 비교해보래요. 이제 뭐가 나오나요? 이제 비율이 나오네요. 그쵸? 비율은 어떻게 하죠? 다시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죠. 인데요. 성공률은 뭘까요? 그러면 슛을 던지는 횟수 분의 들어간 횟수가 성공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혜는 지혜는 30번 던져서 21번 넣었고요. 연수는 몇 번 넣었어요? 15번 던져서 12번 넣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선생님이라면 지혜가 30이니까 연수에게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의 24가 되죠. 자, 그럼 지혜의 성공률은 30분의 21. 연수는 30분의 24. 어느 쪽이 더 높은가요? 그렇지. 연수의 성공률이
따라서 연수의 성공률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 이렇게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약분을 해서요. 10분의 7. 지혜는 0.7의 성공률. 다음 연수는 10분의 8. 0.8의 성공률이므로 연수의 성공률이 높다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공장에서 인형 500개를 만들면 불량품이 10개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 인형 수에 대한 이게 뭐예요? 기준량. 불량품의 수의 비율. 비교하는 양. 됐죠?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자,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비율 구해봅시다.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500분의 10 곱하기 100, 1, 5. 얼마요? 1, 2. 몇 프로요? 2%. 불량률이 2%다. 그러면 양품을 불량품이 아닌 걸 우리 양품이라고 하거든요. 양품을 만들 비율은 98%가 되겠죠. 2%. 자, 그러면 이번에 5번째 문제 볼게요. 같은 시각에 연수와 동생의 그림자 길이를 재었대요. 그랬더니 연수와 동생의 키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수하고 동생 이렇게 둬야 되겠다. 그쵸? 동생. 자, 그리고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되죠? 네, 비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쵸? 비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다시요. 다시 하자. 다시. 기준양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것을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율로 고치게 되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이 되고 이것을 분수로 바꾸게 되면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 된다. 될까요? 이 비의 상태에는 크기 비교가 안 되지만 비율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크기가 비교가 되더라. 이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와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쵸? 키에 대한 그림자의 길이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준량이 뭐가 되죠? 네, 키가 기준량이 되고 그림자의 길이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다. 그쵸? 그럼 연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연수의 그림자의 길이는 120cm고 키는 150cm입니다. 그쵸? 그다음 동생은요. 키는 100cm. 기준량이 키니까요. 100cm고 키가 100이고 그림자가 80이에요. 그쵸? 자, 비를 구했으니까 이제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바로 분수로 구하겠습니다.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입니다. 150분의 120, 100분의 80 될까요? 자, 그럼 크기 비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분모가 다르다 그렇죠? 지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율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약분을 좀 해볼게요. 딴딴 하면은 15분의 10이고요. 이거는 10분의 8이 된다. 그쵸? 10분의 8은 0.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분의 12는 3으로 약분을 하면 5분의 4가 되네요. 5분의 4는 10분의 8.
그러면 0.8이다. 그쵸? 그러면 키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비율은 어때요? 두 비율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키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는 달라지지만 비율을 구하니까 같은 비율로 그림자가 작아졌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마지막이다. 그쵸? 6번째 문제. 중기와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샀대요. 지우개와 풀의 할인율을 백분율로 각각 나타내어 보고 어느 것의 할인율이 높은지 알아보세요 했습니다. 자, 할인율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할인율은 기존 금액 분의 할인된 금액, 할인 금액. 여기서 할인 금액은 할인된 금액이 아니고 할인 금액입니다. 할인된 금액은 250원이고요. 할인 금액은 얼마예요? 500원짜리 250원에 팔았으니까 250원이 할인 금액이죠. 풀은요, 얼마가 할인 금액이죠? 네, 400원이 할인 금액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이 할인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야 돼요.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율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럼 지우개의 할인율 먼저 구합시다. 자, 원래 가격이 기존 금액이 500원이었는데 할인된 금액이 250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백분율로 나타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계산할게요. 5, 1, 50. 그래서 50. 자, 지우개의 할인율은 얼마요? 50%. 풀의 할인율은요? 볼까요? 기존 가격은 1,000원. 그 중에 할인 금액은 400원. 곱하기 백분율 100. 1, 10, 1, 40. 40% 되겠죠. 풀의 할인율은 40%입니다. 그러면 뭐보다 할인율이 높은가요? 그렇죠. 지우개가 풀보다 할인율이 높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웠고요. 선생님은 비와 비율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백분율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비와 비율에서 선생님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찾아낼 때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문제를 많이 풀고 또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다 보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기준량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뭐에 대한 이라는 말을 잊지 말고 잘 따라가다 보면 비교하는 그 기준량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지 않고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담임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4월 16일에 처음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긴 시간을 공부를 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진도를 많이 나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배운 것보다 선생님한테 배운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부분을 조금 더 아마 보충해 주실 거고 또 친구들이 수학을 잘 배워두었으니 아마 앞으로 공부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4반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담임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학교에서 만나요. 학교에서 기다릴게요. 안녕.